네, 김정은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. 개장하고 지금 뭐 1시간 채 안 됐는데 네. 아주 볼썽사납습니다. 근데 이걸 보면서 아침에 개장 전에 이제 몇 가지 재료들은 나왔어요. 뭐 이 부양책에 대해서 미국 상원의 뭐 이런 표결들.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. 오히려 더 등골을 좀 오싸하게 만드는 재료는 미국의 2분기 실업률이 네.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얘기했는데 30%? 네, 현재 실업률이 3.5%인데 2분기에 30%를 갈 수도 있다. 네. 그러면서 이제 JP 모건이 또 뭐 그런 IB들이 많이 얘기하지만 이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을 24%, 20% 이상 마이너스 2%가 아니에요. 이게 자릿수가 수치적으로는 올라갔어요. 가능한 수치인지 퀘스천 마크인데 갑자기 그걸 보는 순간 하여튼 안 좋아요. 제가 대공황 그래서 이게 진짜 괜히 나온 게 아닌가 봐요. 제가 좀 멘탈이 지금 나갔어요. 네, 멘붕이라고 표현하는데 결국에는 이 코로나 때문이죠. 주말에 이제 그 외국사들 뭐 아는 지인들 통해 가지고 네. 많은 통화들을 해봤는데 남자들끼리 1시간 넘게 통화하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데 할 얘기들이 많은 모양이에요. 결국에는 이번 주에 글로벌 주식쟁이들은 주식에 투자하는 모든 투자자들은 다 이탈리아만 쳐다본다 그러더라고요. 지금 사망자 수로 따지면 이탈리아가 중국을 넘었죠. 그렇죠. 이 단순히 이제 코로나 때문은 아니고 실제 그 뒷면에는 금융산업에 대한 풀이도 있기 때문에 하나씩 가보죠. 네. 일단 코로나 지도부터 한번 다시 확인해 네, 저희가 볼까요? 자주 보는 건데 네네. 이제 그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만드는 지도죠. 예, 지금 이제 갑자기 또 10만 명에서 확 올라가면서 전체 확진자 수가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 30만 명. 근데 뭐 중국은 이미 이제 수치가 좀 둔화되고 있어서 그나마 네. 다행인데 뭐 속된 말로 조작이건 뭐건 중국은 잡았다 이렇게 네.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.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, 이제 이탈리아죠. 네, 이탈리아하고 미국, 스페인, 그다음에 독일. 미국이 지금 현재 3번째잖아요. 네. 근데 이탈리아하고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이탈리아 숫자가 너무 많이 늘고 있어요. 거의 중국을 거의 따라잡는 상황이고 사망자 수로 봤을 때는 이게 제일 이미 문제죠. 이탈리아가 네, 5천 명이 이탈리아의 이 넘으면서 사망자 수가 넘어섰죠. 가장 네. 위쪽으로 올라왔는데 5,400명이에요. 네. 5만 9천 명의 확진자 수와 그다음에 이 사망자가 5,400명이면 거의 치사율이 10%가량 되잖아요. 네. 이 수치를 지금 세계가 각 주목하는 거죠. 이렇게 높을 이유가 없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높은지 우리가 거의- 모르는 또 다른 코로나의 변형 내지는 이런 것이 있는 의심 이게 이제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이 거죠. 정도면 거의 속수무책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네, 글로벌 투자자들은 지금 주식에 관련된 사람들은 이 수치를 지금 계속 주목하고 있습니다. 네. 이번 주에 좀 피크를 넘어가서 이렇게 정점을 지나야 되는데 이게 멈추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수치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. 그렇습니다. 지금 유럽이 가장 이렇게 가운데 빨갛게 네. 원이 커지고 그나마 있죠. 이제 조금 이 밴드는 뭐 전문가들이 얘기했지만 그 북이 네, 이 네, 위도. 30도.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쪽은 좀 점이 적어요. 네네. 물론 저것도 늘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이 온도하고 계절적인 영향성이 있을지 좀 진정되길 진짜 네. 너무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. 다음으로 좀 넘어가 네, 보죠. 그래서 정말 이번 주 이탈리아가 핵심이고 이미 금융 지표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네. 상황이 뭐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네. 다음 한번 일단 볼까요? 코로나는 코로나고 이것이 이제 산업의 실물 지표로 둔화되는 네. 수치가 빠르게 증가하는 너무 빨라 빠른 정도가 아니라 가속도가 되게 많이 붙고 있단 말이죠. 네, 다음 뭐 자료되는 네. 것이 있을 텐데 우리가 항상 보는 지표들이 일단 테드 스프레드가 자, 있잖아요. 스프레드죠. 네. 이 앞서 개장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3개월 기준입니다. 네. 3개월짜리 달러 리보 금리하고 그다음에 3개월짜리 미국의 T빌이라는 금리입니다. 트레저리 본드의 금리인데 밑에 까만색이 T빌이고 빨간색이 이제 그 라이보 금리예요. 근데 이게 두 개가 지금 너무 빨리 벌어지고 있죠. 벌어져요. 네. 그래서 가속도가 지금 붙고 있고 스프레드가 벌어지는데 그러면 결국 위를 꺾든지 밑에를 올리든지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두 개가 좁아져야 되는데 두 개 다 지금 안 돼. 잘 안 된단 네. 말이에요. 그러니까 밑에 달러 라이벌을 꺾으려면은 달러가 좀 약세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앞서 코로나19의 이탈리아처럼 유로화가 더 덩달아 약세를 보이니까 네. 달러를 꺾지 못하고 있어요. 그러면 이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을 올린다 그럼 채권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주말에 채권 수요가 또 증가했단 말이죠.
그러니까 이게 막 시장에 엉망진창으로 엉키는 것을 이 두 개의 선이 지금 네. 나타내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스프레드는 이제 가상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게 이제 아주 근본적인 가상금리인데 여기서 한 단계 넘어가서 이머징 시장이나 뭐 회사채나 또 나머지 하단으로 가면 네. 금리들이 더 벌어져요. 그렇죠. 너무 네. 벌어지기 때문에. 뭐 재정 정책으로 돈은 쏟아붓고 있는데 그게 그만큼 잘 돌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미국 상원에 지금 코로나에 관련된 재정 부양을 2조 달러 내지는 파급해서 4조 달러까지 얘기하는데 어마어마한 수치의 돈이죠. 네. 이게 반년 이건 지금 뭐 뜻이 스프레드 나오네요. 얘기한 네. 건데 넘어가도록 다음 화면 합니다. 갈까요? 그래서 달러 인덱스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그렇죠. 해볼게요. 달러가 너무 강하죠. 저 네. 앞서 이제 한 20년치입니다, 이게. 2000년 초반은 120포인트까지도 갔었지만 네. 점차 달러가 약세가 되고 전 세계 달러를 많이 풀었고 2008년도 서프라임 때도 저점이 됐죠. 한 84, 88 요 정도 수치였는데 사람들은 그러잖아요. 금융위기하고는 다르다. 근데 달러 인덱스는 금융위기 이상으로 지금 가 있어요. 네. 달러 가치가 비싼 거죠. 이거를 끌어내리려면은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든지 일본의 엔화가 약세를 보이든지 엔화는 약세를 보였어요. 근데 그게 좋은 약세가 아니라 이 올림픽 지금 포기 연기한다 그러잖아요. 다음 보죠. 달러 인덱스의 구성은 김정은이가 조금 설명해 주시면 유로화와 좋겠어요. 엔화, 유로화가 가장 지금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네. 엔화, 파운드 따로 들어가고요. 그렇죠. 캐나다, 스웨덴, 네. 스위스 이렇게 구성이 캐나다 되어 달러, 있습니다. 스웨덴 코로나, 네. 스위스 프랑 이렇게 네. 돼 있는데 유로화가 좀 받쳐줘야 되죠. 근데 이탈리아 앞서 보였잖아요. 그러니까 전 세계 주식 투자자들이 이탈리아가 좀 정점을 지나고 유로화가 반등을 해주면은 네. 달러가 좀 꺾이고 자금이 좀 돌겠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. 그게 이제 심리적인 안정이거든요. 근데 유로화가 더 약세를 빨리 보이니까 지금 유럽은 그럴 여력이 없거든요. 그러게요. 네. 그래서 사실은 이 달러 인덱스에 벗어나 있는 네. 위안화가 조금 받쳐주면은, 그러니까 앞서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중국이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어요. 중국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서운하다.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? 뭔가 도움에 대해서, 그러니까 얘기를 했을 거예요, 분명히. 근데 중국이 지금 딱 손을 내밀어 이거죠. 네. 왜? 그러면 과거에 미중 무역 협상할 때 좀 잘하지.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위안화가 강세로 가기도 지금 어려울 것 같고 유가라도 들어 올려야지만이 달러를 꺾을 수 있는데 유가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오르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러니까 휘발유가 또 미국은 떨어졌는데. 감산한다고 하지만 사우디하고 러시아는 죽을 때까지 가보자 이거거든요. 그러니까 하여튼 뒤죽박죽입니다. 이 결국은 지금 뒤죽박죽이 답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. 코로나 때문에 네. 근원이지만 뒤죽박죽이라서 지금 정리가 사실 안 됩니다. 그래서 결국은 다시 또 우리가 네. 키를 찾아야 되는데 봐야 되겠죠. 그게 치료제일까요? 다음은 뭘까요? 치료제, 정부가 적극적으로, 미국 입장입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, 지금 나와 있는 바는, 또 이것도 막 뒤죽박죽이죠. 이게 이야기가 참 갈려요. 네. 네. 다양한 뉴스들이 나오는데 치료제가 뭐 많이 우리가 거론을 했었던 것들이잖아요. 대한 치료제로 맞습니다. 칼레트라, 클로로킨, 뭐 지금 렘데시비르도 임상 3상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뭐 국내에서도 이제 따라 붙으면서 뭐 개발을 서둘러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셀트리온 그냥 아닌 것 주가가 같아요. 그래 조금 반응하는 건 이제 규모가 있으니까 셀트리온 같은 아니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국내를 대표하는 물론 삼성은 지금 조금 그런 게 있죠. 소송 때문에도 뭐 네. 그런 게 있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표면에 나서지는 않더라도 그 메이저사들이 있으면은 좀 머리를 맞대면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글로벌하게 보면은 지금은 가장 근접해 있는 게 에볼라 치료제인 렘데시비르입니다. 네. 이게 이제 미국의 길리어드 사이언스인데 주말에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주가도 6%가 떨어졌어요. 만약에 이게 조금 근접해 있다면 주가가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결국엔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주가가 모든 걸 또 다 대변할 수 있다. 네, 이렇게도 봅니다.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. 네. 우리나라 이제 대한감염학회, 대한한국요법학회, 학회도 많더군요. 대한소아과 감염학회, 이 세 개 학회가 이제 얘기한 바, 네. 현재 권고안은 5가지라고 하죠. 네. 하나 빠진 게 있는데 네. 아비간이에요. 아비간 일본에서 거. 나온. 근데 아비간에 대해서는 좀 더 논란이 있어요. 중국에서는 뭐 괜찮다, 뭐 효과가 있다라고 하지만 국내 의료진의 경우에는 아비간은 그렇게 효과가 없다라고. 독성이나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다 그러잖아요. 특히 임산부들한테는 잘못 사용하면은 하여튼 그런 거 좀 주의해야 됩니다. 근데 국내에서는 사실 관련성 있는 제약사를 딱히 찝어내기는 좀 어렵죠. 네. 하지만
지금 워낙 급하다 보니까 그 전문가들 일부 얘기했지만 과거에 이제 강아지 구충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. 네. 하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. 근데 당장 급하면은 뭐 그쵸. 대안을 찾게 뭐 되니까. 아예 확실한 연결고리가 아니어도 일단은 써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. 맞아요. 뭐 리바비린 같은 경우는 이제 호흡기 관련 그 항생제인 것 같은데 어느 회사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. 뭐 물론 판매되는 명분들이 있겠죠. 네, 오늘도 뭐 신풍제약이나 어떤 일부 종목들은 오르고 있는데요. 연결고리에 있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.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저희도 뭐 정리는 해드리는데 과거 패턴하고 또 달라지고 있어서 네. 너무 조금 이게 시간은- 희망이다 이렇게 딱 말하기도 맞아요. 그리고 또 그러네요. 항상 오남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정확히 얘기를 네. 해드려야 되니까 지금은 치료제 없다. 네. 백신도 없다. 현재 하지만 근접해 상황입니다. 있고 빨리 네. 가려고 온 전 세계 정부가 지금 노력하고 있다. 이 정도입니다. 네,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. 김정은 앵커였습니다.